이렇게 좀 실험하셨던 그런 그 문자를 실험했던 그런 작품으로 그 이인구 선생님이 70년도 후반에는 그냥 그 처음에 서예를 가지고 추상을 하시던 거에서 많이 이렇게 또 확장되어서 그 아랍어나 아니면 영어나 뭐 한글 이런 것들도 글자를 다양하게 이렇게 좀 실험적으로 이제 다루시면서 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좌측에는 그 타피스트리인데요. 여기 이제 GB라고 써져 있는 게 고블렛 타피스트리 표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인호 화백이 처음에 파리 진출을 하셔가지고 이제 동양에서 온 작가가 이런 그림을 그린다, 뭐 이런 추상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뭐 세브로라는 도자기에서도 많이 주목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블렛 타피스트리 제작소에서도 이런 거를 이제 좀 자기 타피스트리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70년도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되다가 72년도에 도안을 매입해가지고 이게 색실로 해가지고 직접으로 다 짠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타피스트리 작품이 3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70년도 이인호 선생님이 이제 다양한 작품과 경영을 했다라는 그런 방으로 이렇게 그 전시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 타피스트리 작품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유화 작품입니다. 유화는 그야말로 양화죠. 기름으로 그리는 그 재료인데, 그 양화를 또 이용해서 이렇게 문자 추상을 한 작품도 한 10여 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작품도 저희가 이제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인호 선생님이 이제 먹하고 지필목을 중심으로 먹이나 뭐 한지 이런 것들을 주로 재료를 사용하였는데, 그거 이외에 이렇게 좀 양화 작품도 그렸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인호 화백은 처음부터 이제 그 먹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한지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이제 유럽에 진출해서 내가 동양의 것을 서양에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로 쭉 이렇게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작품에 근저에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렇게 발전시켜서 그림을 문자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셨는데, 68년도에 이제 그 교도소에 계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재료가 없으니까 이제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도시락을 부셔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고추장이라든지, 뭐 간장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도 재료가 없어도, 그때는 뭐 먹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68년도에 그 감옥에서 옥사 일을 하고 나서 70년도에 나오셔서부터는 정말 그 용고의 혁명이라고 하듯이 이제 뭐 재료가 정말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그 작업 세계가 되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지필목을 이제 안 쓴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시도, 다양한 재료들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한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닐에다가도 문자 추상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은박지에다가도 이렇게 급기식으로 그 문자 추상을 한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3년도 그 문자 추상 작품이고요. 이 기사는 62년도에 이제 그 이인호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기사 경향신문에 난 기사를 아카이브를 해가지고 이인호 화백이 파리에서 인기가 있었다, 뭐 이런 기사를 또 그 작품과 배경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했고, 이거는 이 포스터인데요. 실제 이제 전시를 했던 포스터인데, 파케티 화랑에서 70년도에 전시를 했던 그 유럽에서 파케티 화랑 그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인호 화백이 유럽에서도 프랑스, 뭐 독일, 뭐 전반에 걸쳐서 전시를 많이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작품도 보시고 작품의 그 해제도 읽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아카이브도 보시면서 이렇게 좀 소장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전 시하고 입봉해주시죠. 60년대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58년도 도블전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청강 김명기 선생님께서 이인호의 오랜 친구이자 그다음에 이제 그림도 그리시고 평론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글을 쓰실 때 이제 이인호 화백이 친구들 사이에서 뉴 스타일로 불리는다. 그래서 그 도블전의 작품이
그냥 그때 당시 한국화 중에서도 굉장히 새롭고 현대적이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작품을 주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국화단에서. 그런데 그 작품들을 하나도 팔지 않고 그대로 유럽으로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도블전 작품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응우의 추상이 60년대, 70년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58년도 12월에 이제 프랑스에 가셨을 때 프랑스로 바로 이렇게 입해서 사신 게 아니고 59년도에 이제 서독으로 가셔서 그때 당시에 카셀 도큐멘타라고 해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비엔날레 형식으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유명한 앵크로멜 작가들이 대거 나오는 그런 카셀 도큐멘타를 경험하시고 이런 추상화가 이제 유럽에서는 인기가 있구나, 이 경향이구나 싶어서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 그 먹과 뭐 한지와 그다음에 이제 동양의 어떤 철학 뭐 이런 것들로 승부가 가능하겠다. 왜냐면은 자연에서 나온 자연 각골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이 그 형과 태를 갖고 있으면서 이게 서예로 한자 문화로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구성적인 요소만 걷어내면 이것이 뭐 추상이다 뭐 이런 그 생각이 주로 이제 이응노 선생님의 주된 추상에 대한 생각인데요. 그 이응노 화백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작품의 요소 중에서 뭐 자연, 그다음에 뭐 동물, 뭐 사람, 그다음 뭐 평화,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블 이전부터도 계속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시기별로 저희가 이제 교기 편하게 섹션을 나누기는 하지만 그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도 사람이 나오고 글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연이 나오고 뭐 동물이 나오는 그런 것들의 이제 반복인데요. 처음에 가셨을 때 이제 어쨌든 카셀 도큐멘타에서 받은 그런 충격으로 이제 프랑스에 오셔서 작업을 할 때 이제 콜라주 중에서도 이제 빠페콜레 형식의 이제 종이를 붙이는 형식의 이제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냥 잡지를 그냥 이렇게 풀로 이렇게 붙여서 구성을 만든 건데 여기에는 뭐 그 위에 뭐 물감을 붙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거의 그냥 그 원 형태 그대로를 그냥 구성을 한 그런 작품들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린 저쪽의 전시장의 작품은 63년, 64년 작품인데 그때는 또 이렇게 그냥 종이를 한지를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해서 콜라주를 합니다. 그래서 62년도까지의 콜라주와 63년, 64년 콜라주가 좀 다른데요. 한지를 악의 형태를 이렇게 눌러서 릴리프 형식으로 만든 문자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 비석이나 뭐 비문 같은 그런 느낌의 뭐 암각화나 뭐 이런 느낌의 어떻게 좀 이렇게 찍거나 누르거나 하는 형식으로 한지를 잘 다뤘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잘 파악해서 한 어떤 그 추상의 또 다른 시도의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화백이 이쪽에 우측에 보이시는 저분이시고요. 또 박인영 여사님 부인께서 저쪽 중앙에 안경 끼신 분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전람회 때 사진을 여기 이제 분위기를 좀 맞춰서 그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작품들이 이제 콜라주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분위기에 맞게끔 사진도 붙여놨습니다. 다음 주 시작으로 있던 카라스라는 곳에서 해변가인데 거기에서 이응노 선생님하고 여기 이제 보면 문신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이 조각가들이 해변에서 이렇게 조각을 해서 한 전시 포스터인데요. 거기에도 한 20m 되는 조각을 이응노 선생님이 만들으셔가지고 이제 그 해변가에 지금 아파레스 해변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옥중 생활을 통해서 뭔가 이제 좀 외부적인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뭐 자신을 이제 다잡는 어떤 그런 계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 예술 작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확장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이런 재료나 뭐 이런 어떤 반경 자체가 많이 이렇게 좀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졌던 시기가 이제 70년도 같은데, 그래서 67년도에서 69년도에 복역하시고 바로 다음 해에 이 전시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그 20m 정도나 되는 그런 조각을 하셨다는 게 좀 되게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또 일화를 들으면은 이게 점으로 못으로만 이렇게 쳐가지고 조각을 했는데 장갑도 안 끼고 그냥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전시실은 70년대 대부분의 그 조각들과 그다음에 그 조각에 나오게 된 어떤 드로잉들, 그다음에 조각과 연관된 좀 작품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민호 화백이 옥중에 계셨을 때 사무실에서는 같이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던 그 작가들과 국내에서 이제 이민호 선생님을 이제 작품을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구경서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기사를 보면은 예술평론가가 한편씩 계획을 알렸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갤러리에서 파리에 있는 갤러리에서 이제 작품을 출품해서 이민호 화백이 옥중에 있을 때 전시가 열렸었거든요. 이민호 화백은 이런 우수한 작가이다, 이러면서 많이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고, 이 작품이 위대하다는 것을 오히려 외국에서 많이 좀 한국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68년도에 옥중에 계셨을 때 라세즈 갤러리에 이제 제자들과 작가들이 이제 작품을 출품해서 전시했던 그때 당시 포스터고요. 그래서 이제 이민호 화백은 69년도에 이제 출소를 하고 나서 70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각이라든지 다양한 재료들을 갖고 작품을 많이 하셨는데, 옥중에 계셨을 때도 본인은 이제 억울함을 많이 토로를 하셨지만 그냥 예술가이고 미술 작가이기 때문에 정말 작품으로 계속 이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래서 60년도에 서예를 가지고 이 추상화를 하셨던 콜라주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추상을 하셨던 거에서 복역하셨을 때도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도 다양한 이제 문자들의 실험의 형태의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대문에서는 거의 작품이 없는데 이제 안양이라든지 대전교도소에서 작품을 총 합치면 한 300여 점 정도 출소하실 때 들고 나오셨는데, 그때 작품들 경향이 이제 보면은 70년대를 암시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록 몸은 갇혀져 있었지만 본인이 또 회고하기에도 나의 또 다른 학교였다 이런 식의 표현을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악한 순간에서도 자기가 이제 예술을 불태우면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열악한 환경이지만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작품을 이어나갔다는 것과, 그 다음에 본인 생각이 이제 되게 억울하지만 그거를 같이 이렇게 다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북이 이제 좀 분단돼 있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더 만나야 되고 더 이루어져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 간의 관계, 공유에 대한 개념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중의 드로잉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무희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들, 군중들이 이렇게 무리하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기의 추상화에서 70년대에 나오기 전에 분기점인데, 그때 당시에 이민호 화백의 문자 추상이 이제 어떻게 변모하는지가 단절된 게 아니라 이민호 화백이 이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물성에 대한 어떤 실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비석처럼 글귀 드로잉처럼 이런 것들을 해서 문자 추상의 또 다른 어떤 형태를 나타낸다든지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300여 점이나 되고요. 그리고 그런 작품을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나오셔서 이제 잘 갖고 계시다가 이제 박인희 여사님은 어쨌든 대전에 이민호 미술관이 생겼고 또 대전의 교도소에서 그리신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대전교도소 작품들 대부분을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대전교도소 작품들도 저희가 기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제 일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저렇게 보시면 이제 등산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민호 화백의 진짜 전 생애를 보면은
저도 이번에 또 전시하면서 또 느꼈지만은 정말 어느 한순간도 좀 변화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도일해서 일본에 가서 또 양어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뭐또 불란서에 가서 또 이제 추상을 하시면서 또 이런 옥중 생활을 통해서 또 한 번 거듭나시고 해서 분상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시기까지 정말 많은 변화와 많은 정말 스타일의 변화, 뭐 그런 혁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소장품을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은도 선생님의 전반에 걸쳐서 변모됐던 그런 시기들, 그래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을 그 마디마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서 그 안에 이제 뭐 아카이브, 뭐 신문 기사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좀 천천히 꼼꼼하게 보시면 이은모 화백에 대해서 좀 잘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